연구에서도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더니 대조군 대비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조조강직의 증상도 매우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이죠, 이 콘드로이친 섭취는 이 염증성 물질 차단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요, 이 염증을 개선시켜서요, 전신 염증 수치 감소에 이게 도움이 됐다고 해요. 특히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은 이 항산화력이 상당히 높아서요, 이 항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성 물질을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네.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염증 물질은요, 이 혈관을 타고 이제 우리 전신을 이제 돌아다니면서요, 심뇌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골관절염 환자들은요, 39.6%가 이 심혈관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26.3%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 자체도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염증 관리도 신경 써야겠네요.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을 좀 더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바로 그게 저희가 저분자 콘드로이친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콘드로이친은 염증 물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염증 유막 물질 제거 능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구슬들을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큰 구슬은 분자 크기가 큰 고분자 콘드로이친이고요. 작은 구슬은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입니다. 보시면 큰 구슬을 체에 걸려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고분자 콘드로이친은 분자 크기가 커서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저분자 콘드로이친은 크기가 매우 작은 만큼 우리 몸에서도 잘 흡수되고 그만큼 활발하게 작용해서 염증 물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뼈까지도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관절염에서 유발되는 염증 물질들이 뼈를 파괴해서 이 파골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한국인 환자들 대상으로 관절염과 골밀도의 연관성을 살펴봤어요. 무릎 관절염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골밀도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골다공증 유병률도 39.5%로 높았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MBP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P? 그건 또 뭔가요? MBP는요, 저희가 유단백 출출물로 뼈를 재생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을 돕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또 억제하기 때문에 골밀도를 높여서 건강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성인 여성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요추의 골밀도가 무려 12배가량 증가했다 하고요. 골 강도 또한 미섭취군은 골 손실이 발생했지만 MBP 섭취군은 골 강도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 높아지고 골다공증도 쉽게 오는 만큼 콘드로이친과 MBP를 같이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콘드로이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1200mg입니다. 이 용량을 준수해서 섭취해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